최근에 이제 토허제가 사실 서울시장의 주택 과열의 첫 스타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토허제를 묶였던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그 한 건이 직전에 그 거래보다 30억이 오른 금액으로 거래된 것도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아니라 한꺼번에 뛴 금액이 30억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눌러놨을 때는 그게 끝났을 때 용수철처럼 한꺼번에 또 이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의 효과다 정도로만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게 중장기로 안정화될 수 있을 만큼 좀 또 다른 대책이 후속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달 초에 열렸던 대통령 첫 기자회견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 특히 금융 관련된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그 6억 관련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초강수로 받아들여졌던 이 대책이 맛보기라니 라는 생각으로 좀 많은 분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대출 규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봐야 할지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627 대책에서 네.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 네. 우리 위원님도 주담대 6억 이상 대출 불가능하다. 이 포인트로 잡고 보신 거죠. 그게 가장 강력했죠.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융 관련된 규제가 사실 다른 수요 억제책보다도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높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주택시장이 한 5월 초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굉장히 과열 사태까지 됐었는데 네. 그 배경이 사실 뭐 모든 주택들이 다 오른 것이 아니라 강남 상구나 용산구가 토어제로 묶이다 보니까 그 외에 뭐 마포구 그리고 성동구 한강 벨트라인 따라서 굉장히 과열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은 좀 고가군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타겟으로 좀 이제 삼은 것 같고요. 이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규제를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정부의 정책 목표엔 굉장히 부합한 그런 대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되면은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그 고가주택군에 의해서는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적인 네. 그런 대책이 맞긴 했다라는 네. 평가이신 것 같은데 대책 발표 이후에 실제로 이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매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떤가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6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인데 또 이제 전년도가 워낙에 이 시기에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름이 굉장히 불장이었다가 가을에 금융 규제하면서 확 거래가 줄었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 준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가 좀 많이 준 상황입니다. 지금 뭐 4, 5월 이럴 때는 서울 아파트 거래가 9천 건 이상까지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점차 줄어들면서 4, 5천 건대였거든요. 근데 아직은 신고를 더 해봐야 전체 그 건수가 나오긴 하지만 2, 3천 건대에 머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금액대 비중을 보면은 보통 이제 9억에서 한 12억 이 정도 비중의 아파트 거래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대책이 이제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긴 했지만 9억 원 이하의 비중이 60% 이상이 될 정도로 그 타겟이었던 그 아파트 비중은 굉장히 줄고 중저가 아파트는 사실 6억 대출 받아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니까 그 금액대인 9억 원 이하는 거래가 그래도 좀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겟이었던 이 초고가 아파트들 그런 주택들 중심으로 이 규제가 좀 먹혀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단기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번 규제가 실제로 단기적인 심리 억제에 그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고 네. 결국에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런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단기 심리 억제라기보다는요. 네. 심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구매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인 구매력이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구매력과 상관없이 상한선을 두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어도 6억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런 수요책들이 과거에도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은 주더라도 중장기로 갔을 때는 이 그 강화책이 완화로 바뀌었을 때 이게 한꺼번에 또 구매력으로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토허제가 사실 서울시장의 주택 과열의 첫 스타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토허제를 묶였던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그 한 건이 직전에 그 거래보다 30억이 오른 금액으로 거래된 것도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아니라 한꺼번에 뛴 금액이 30억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눌러놨을 때는 그게 끝났을 때 용수철처럼 한꺼번에 또 이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의 효과다 정도로만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게 중장기로 안정화될 수 있을 만큼 좀 또 다른 대책이 후속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주담대 규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이 전세를 끼고 집 사는 네. 소위 갭 투자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이 함께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고 그와 함께 그래서 전세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세 시장에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네. 임대차 입법 덕택에 네. 이게 막 단기간에 막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그래도 이제 비슷한 금액으로 네. 임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년이 지나고 신규 계약하는 시점에 전세 시장이나 이런 대책이 개개인별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 대세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통계 자체가 뭐 변하거나 급변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축이 지금 신축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그 갭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기존의 전세 보증금 끼고 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분양할 때 전세 세입자 맞춰서 잔금을 마련할 때 이분이 그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주담대를 받고 일부는 이제 전세나 반월세를 주는 이런 형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부족한 입주 물량 중에서 또 임차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토어제나 지금 주담대 받는 분들은 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차츰차츰 전세 매물이 구축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그런 아파트의 주거사다리 역할이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게 완화가 될 텐데 지금은 비아파트 전세를 너무나 비선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월세화가 되거나 이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전세값은 계속 어찌됐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세 들어가기 불안하다라는 네. 심리가 좀 이제 많아서 이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버팀목 같은 이런 정책 전세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이 마땅한 그런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네. 월세로 또 밀려나는 네.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수요자들의 체감 심리나 부담은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세요? 실수요자로 가면은 임차 시장에 머무르고 계시지만 네.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네. 텐데 서울 집값이 평균 가격이 지금 12억 원에 육박하잖아요.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대출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인데 그나마 이제 전세 시장도 가격도 계속 오르고 뭐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시킨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비아파트 전세 사기는 아직까지 완전 해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담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제도나 지원책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뭐 정책 대출도 줄어들게 되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대책은 여태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지켜보는 지금은 관망세지만 이게 계속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불안한 게 이어지면서 또 매매 시장도 규제가 더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느 때든 또 지금이라도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또다시 매매 시장 가격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한 그런 심리가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미 계획되어 있던 3기 신도시라든지 뭐 그런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토지를 재활용하고 고밀화하고 뭐 이런 방안들을 지금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이번 규제는 맛보기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고강도의 대책이 예고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공급 관련해서 어떤 방향의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의 금융 규제가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당장의 수요에 대한 강경책이 뭐 나오진 않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장관도 임명이 됐고 이게 점차 나올 예정일 텐데 사실은 공급은 전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입주나 뭐 착공 이런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업성 부족이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사업성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정보가 이제는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어떤 대책이 나와도 아 이게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빨리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급 대책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민간에서 하는 재정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해야 속도가 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정말 정부에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것들 그런 거는 건설해서 매입 임대하는 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나 굉장히 그 공급과 수요의 니즈가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들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 정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매입 임대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왔던 그 유효부지 활용해서 분양가 임대를 하는 그런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빠르게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보다는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면에 내세울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뭐 건설이나 그리고 임대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좀 어느 정도 받아서 그게 분양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분양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대규모 프로젝트 리츠 뭐 이런 이름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일단 전반적인 게 나오겠지만 공공이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더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